어떤 영화제 심사하면서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봤던 독립영화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작품이어서 이렇게 또 자리가 되고 또 개봉한다는 소식이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잘 지내시죠? 네, 이렇게 앞에 계신 분들 우선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긴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검은 여름 만든 이원영입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우 이건우입니다. 네, 검여름 출연한 우지한이라고 합니다. 영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배우 두 분이 오랜만에 극장에서 관객분들 같이 영화를 봤다고 하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어떻던가요? 두 분 다? 봤던 거랑 조금 편집을 달라진 부분이 두 분 오랜만에 만나세요? 네, 연락 좀 하고 살세요. 다시 저도 정말 오랜만에 극장에서 보는데요. 정말 그때 찍었던 그 순간들이 다시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전체가 다. 그래서 조금 되새기는 시간을 저 혼자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집에서는 종종 이제 제가 찍었던 영화들을 다시 보고는 하는데요. 그게 뭐 어떤 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좀 공부도 다시 하고 이제 새롭게 느낄 겸 이제 가끔씩 볼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집에서 본 지는 한 1년 정도 됐고 이제 스크린으로 이렇게 본 지는 이제 영화제 이후 처음이라서 한 2년 정도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새롭게 또 의미가 되는 것도 있고 저한테는 또 오늘 정말 좀 보길 잘했네요.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서. 네. 저는 스크린으로는 사실 못 봤고 스크리너로 저 작년에 한번 보고 어제 오랜만에 사실 그 감독님 보내주셔서 봤는데 좀 잘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이 얘기 안 할 거야. 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 우지현 배우는 아마 이렇게 독립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아마 여러 작품에서 많이 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요즘 드라마에도 나오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임수정 선배님 나오는 WWW. 네, 맞습니다. 저도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있으면 왜요? 네. 네. 우선은 네, 영화가 처음 상영된 게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이죠. 부산영화제에서 우선 상영을 하고 이게 정식 개봉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아마 감독님도 그렇고 배우분도 그렇고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조금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영화 보시면서 좀 생각이 다르셨던 것 같고, 그래서 감독님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이 영화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고 또 여기 영화를 전공하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이게 영화를 어느 정도 예산에 한 몇 회차 정도로 찍었나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영화 개봉하기 직전에 독립영화 반짝반짝 전이라고 해서 너무 감사하게 영화를 상영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영화를 다시 봤는데 딱 그때 2년 전 아마도 2년 전 오늘에 저희가 불꽃놀이 씬을 찍고 있었던 걸로 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이 영화를 뭐 GV에 하면서 항상 말씀드렸던 거지, 실제 경험하신 분의 경험담을 들으면서 이 영화를 처음 착안을 했었고, 근데 거기서 하나 더 2년 만에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저 때 정말 뭔가 세상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었구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런. 네. 근데 실제로 이 영화를 만들 당시에 뭐 개인적으로 많이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통장에 있던 돈을 다 털어서 그냥 찍고 죽자 하는 마음으로 사실 그렇게 만들었던 영화인데, 또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좀
저 때보다는 세상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얘기죠. 네, 그래도 네 경제적으로 그래도 한 게 좋아졌다는 얘기로 듣겠습니다. 우선은 사실은 이게 어떤 퀴어 영화잖아요. 이 퀴어 영화를 만든 용기 자체가 사실 쉽지 않고 이렇게 사실 섬세하면서도 감독이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시선이나 저는 사실 촬영이 되게 여러모로 인상이 깊더라고요. 되게 담백하면서도 이렇게 자기 색깔을 잃지 않는 촬영이 저는 굉장히 다시 보아도 촬영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배우 두 분은 오랜만에 보시면서 어느 장면이 제일 마음에 남던가요? 오늘 오랜만에 보니까. 조금 저는 검은 여름에 약간 자전적인 얘기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누구의 자전적? 그 바닷가에서 놀래라. 했던 이제 뭐 부모님에 대한 얘기라든지 그런 거는 대부분 제 얘기였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조금 지금도 이제 현실에서는 조금 말 입 밖으로 내기 힘든 말인데, 저 때는 뭐 카메라가 찍고 있었지만 어떻게 그냥 그런 말들을 막 다 쏟아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 장면이 이제 바닷가에서 이제 부모님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조금 오늘따라 좀 남다르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저는 아무래도 슬로우가 이렇게 좀 걸리는 장면들, 그리고 그 장면들을 사용하는 어떤 그 시간에 대해서는 좀 의견들이 분분했던 것 같았어요. 편집할 때도 그렇고 이제 뭐 영화제 때도 이제 그거에 대한 호불호들은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가장 이제 감독이 요걸 고집을 부리고 싶어요. 저는 요 영화를 이렇게 만들어야만 할 것 같아요. 라는 것들이 이제 툭툭 보이는 순간들이 오늘은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볼 때는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혹은 예상하지 못하고 봤었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조금 어렵다 이런 지점들이 있었지만, 오늘은 또 그 시간이 지나고 또 그렇게 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영화 보면서 제일 부러웠던 건 아마 세 분이 한양대학교 같은 선후배인가요? 네, 동문.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영화과를 나왔지만 영화관에서 사실 이렇게 좀 앙상블 작업을 사실 많이 하지 못했는데, 워낙 이렇게 세 분이 또 오랜만에 뵙는 것 같긴 하지만 되게 그 앙상블이 되게 부럽더라고요. 거기에 나오는 그런 조연 배우분들도 다 그렇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영화의 가장 큰 힘은 서로 잘 아는 감독과 배우들이 만들어내는 그 앙상블의 힘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이 영화에 보면 대사를 주고받는 중간에 뭐 술자리 이 장면이라든지, 사실 이 두 분이서 얘기하는 뭐 바닷가 장면이라든지, 롱테이크, 그러니까 배우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시간이 김에도 부족하고 그분들의 얘기를 다 하나하나씩 곱씹어서 듣게 만드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이 조금 부럽기도 했고, 사실 저도 이제 영화과 졸업한 지 꽤 됐는데 기자재실에 안에서 저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네, 여러 가지로 네, 추억이 새록새록 돋았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 영화를 보면 이렇게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조금 이 영화를 해석하거나 소화하는 차이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분 오랜만에 이제 영화를 보게 되는데, 요 부분은 좀 아쉽더라. 이런 것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아쉬웠던 지점 말씀 주시죠. 저는 영화 보면서 느낀 거는 정말 방금 우지원 배우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영화를 만들던 당시에 진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정말 잘 들어줬어요. 잘 들어주고 상이 굉장히 안 많이 싸워서 했습니다. 다행이다. 왜 저렇게
뭔가 혼자서 뭔가를 자꾸 쥐고 가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지점에서 아쉬움이 조금 더 뭐 스태프들이나 아니면 배우들한테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듣고 더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만들었으면 또 다른 느낌이었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그냥 제 연기가 아쉬웠습니다. 저도 원래 그 모니터링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조금만 더, 좀 더 했으면 좀 더 잘 전달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그게 아쉬웠습니다. 혹시 그 제일 아쉬웠던 씬이 있나요? 보면서? 다 마음에 안 들던가요? 저도 그 마지막 아, 이제 그 카메라 네네, 보고 하는. 하는 게 여기 있는 미건우 배우는 저는 사실 예전에 에드벌룬이라는 단편을 보고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서 사실 저희가 거인이란 영화 할 때 거기 우식이의 동생 역할로 사실은 섭외하고 싶어서 찾았는데 그때 군대에 가 계셔가지고 아 얘랑 인연이 아닌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도 영화 보면서 되게 놀랐었어요. 이 친구가 아 제대하고 이제 지금 계속 이렇게 활동하고 있구나. 그래서 한편으로 되게 반가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괜찮습니다. 그 정도면 뭐 감독님이 말씀 안 했다니까 뭐 그 정도면 네 선방했다고 봅니다. 어떠세요? 그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 첨언을 하면은 이원영 감독님이 사실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다 배려해가면서 찍었거든요. 근데 뭐 본인이 말하는 어떤 고집은 이제 자기가 이래야만 한다. 이 영화는 이 부분은 꼭 이렇게 찍어야 한다라는 어떤 것들에 국한된 것들이고요. 저는 뭐 아쉽다기보다는 오늘 보면서 아무튼 저한테는 좀 영화가 그 전반적인 어떤 그 미숙함에 대한 얘기처럼 저한테는 느껴지긴 했거든요. 이게 어떤 사랑과 어떤 그 색이 다른 사랑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랬는데 그게 뭐 생각해보면 이 주연인 인물들 그러니까 이제 주요한 인물들은 되게 어떤 도덕적으로 좀 결함이 없기 마련인데 사실 이 친구들이 자기 여자친구를 대하는 어떤 지점들이거나 아니면은 그 대학 내에서 이제 그 위계에 대한 것들을 사실 습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얘기를 함께 하면서 그래도 이 인물들이 그냥 이런 결함을 갖고 있는 게 어떨까요? 라는 그 감독의 말도 했고 그리고 그게 또 매력적이고 좀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찍었었는데 그래서 조금 어떤 부분들이 아쉽거나 해도 저는 이제 보면서 사실 처음에 제가 이 영화를 보기가 되게 좀 어려웠었어요. 영화제에서 봤을 때. 근데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20대의 어떤 기준이 불명확하고 스스로 굉장히 정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결함이 있던 내 모습, 어떤 미숙함이 있던 내 모습이 좀 굉장히 닮아있는 인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었어요. 그러면서 좀 괴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반대로 지금은 잘 살고 있나? 이렇게 한번 되물어보는 어떤 시간도 되긴 했던 것 같아요. 그 기자재 조교는 이제 커서 WWW 드라마에 좋은데 입사하셔가지고 네, 복귀가 좀 바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저는 이 영화를 촬영하는 과정은 지켜보지 못했지만 영화 보면서 가장 큰 게 들었던 인상은 굉장히 견고한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나왔지만 사실 그 일반 사람들이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여서 사실은 그 의견을 열어둘수록 사실 영화가 저는 반대로 좀 산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도 들어요. 사실 감독이 어떤 그 뭔가 표현하고자 함을 이렇게 딱 잡지 못하면 사실은 이게 산으로 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우리는 머리로만 사실 유추할 수 있는 일이고 사실 마음으로는 100% 공감하기가 쉽지 않은 일을 다룬 영화여서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견고한 영화라고 생각하고 오늘 감독님 처음 뵀는데 약간 그런 분인 것 같다라는 인상도 받았고요. 그리고 또 마음에 들었던 거는
서로가 이제 사랑에 빠지는 제가 봤을 때 한 59분 10초부터 해가지고 한 1시간 한 20분까지 거기에서 되게 마음에 들었던 거는 서로가 이게 뭐 의심하지 않고 되게 서로가 솔직하게 어떤 뭐 몸을 탐한다든지 마음을 탐한다든지 서로가 되게 의심하지 않고 쉽게 빠지는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이 영화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뭐 예를 들면 비슷한 키워 영화로 아가씨 같은 영화도 사실 둘도 서로 의심하지 않고 되게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빠지듯이 그래서 그런 지점이 이 영화의 어떤 견고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선 제가 많이 떠든 것 같고 이제 아마 영화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것들 많으실 텐데 감독님이나 아니면 뭐 배우분이나 이렇게 네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네, 여기 앞에 계시죠. 영화를 너무 잘 봐서 감사하고요. 연기도 너무 좋았고 촬영 좋았고 제가 궁금한 지점은 이제 중간에 두 사람이 정말 사랑에 대해서 포옹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 포옹하는 장면을 멀리서 와이드샷으로 찍었는데 그 장면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그 둘이 처음 마음을 열고 하는 장면들을 멀리서 이렇게 관조적으로 찍었을까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서 꼭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단 촬영 감독하고 처음에 콘티 작업을 할 때, 그 처음에 일단 어떤 뭐 카메라의 각도나 이런 거를 정하기 전에 먼저 이제 거리로 먼저 콘티를 로프하게 짰던 기억이 나는데, 그냥 그거는 멀리서 찍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씬이 사실은 그 앞에 이제 대화가 있고 이제 포옹이 이어지는 건데 편집 과정에서 그 앞에 대화는 삭제됐고 네 그냥 포옹하는 장면은 그 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신 분 손들어 주시면 마이크를 나가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계십니다. 저는 오지연 배우님 팬이라 반드시 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계속 반짝반짝 때도 못 보고 너무 아쉬웠는데 개봉을 해가지고 오늘 반차 쓰고 왔는데 7시 반인데 반차 쓰실 정도면 되게 지방에서 지방에서 네, 그랬는데 그래서 오지연 배우님께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 영화 중반부 넘어가면 이제 끝부분에 과사인가요? 실습실인가요? 그 공간에 있는데 어떤 후배가 와서 일본어로 노래를 불러주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조금 약간 일반적이진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지연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듣고 있었는지 그리고 가사의 내용은 알아들은 건지. 네. 그 장면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감독님이 첨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저는 그 왜 못 알아들어도 이게 어떤 걸 공유할 수 있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배우들과 스태프들은 사실 이제 동문들인데 그 일본인 노래를 불러줬던 일본인 친구도 약간의 어떤 뭐 자세하게 제가 알진 못하지만 어떤 이제 그 당시 조금 힘듦과 어떤 비슷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친구였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는 실제 연기하는 친구가 아닌데 또 선뜻 그 감독님의 어떤 제안을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굉장히 떨면서 불렀었어요. 그래서 저분도 한양대 같은 친구인가요? 네네 그 제일교포 제일교포 분이고요. 그 이제 지금은 뭐 유학을 와 있다가 지금 다시 이제 잠깐 돌아간 상태인데 굉장히 떨면서 그 떨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그 떨면서 그 노래를 되게 애써 불러주는 그 순간이 사실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시나리오에서 제가 읽으면서 이 부분이 너무 좋다고 가장 처음 말했던 지점이기도 해요. 네. 그 장면은 근데 왜 들어갔을까요? 그 장면은 내 의미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그 장면은 이제 이 영화 촬영하기 얼마 전에 실제로
저 친구가 술에 취해서 이제 걸어가면서 저 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가는데 제가 그때 그 노래를 듣고 심신이 안정되고 뭔가 위로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위로를 받는 느낌이 들어서 이 글 작업을 하면서 아 그거 넣고 싶다 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튈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 씬을 넣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넣게 됐습니다. 네, 고기는 기자 제출입니다. 영화과의 이제 장비들과 그 사실은 기자재 조교가 나라로 치면 약간 국무총리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벼슬에 있는 분인데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과정이 아마 영화과 다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하늘 같은 조교가 그렇게 몰매를 맞는 게 얼마나 처참한 일인가.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간단하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도 동물은 아니지만 학교는 같아서 너무 자주 보던 장소가 많이 나와가지고 재밌게 봤는데 제목을 검은 여름이라고 지으신 게 좀 궁금해요. 안에서 지연이가 찍던 이름도 블랙 썸머 오디션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그 제목을 검은 여름으로 지으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제목은 이제 원래 극중에 나왔던 것처럼 원래 블랙 서머였는데 이제 우지원 배우가 총파티 때 검은 여름이 어떠냐고 해가지고 뭐 그게 더 나은 것 같은데 해가지고 그렇게 바꾸긴 했었고요. 검은 여름은 이제 뭐 사랑의 여러 가지 색깔이 있고 그게 다 합쳐지면 검은색이 되잖아요. 모든 색을 다 합치면 그래서 그런 지점도 있고 그리고 영화가 이제 시간대가 지금 약간 섞여 있는데 지연의 죽음에 가까울수록 채도가 빠지거든요. 흑백에 가깝게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그렇게 검은 여름으로 지었습니다. 저 근데 제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추는 했었는데 오늘 감독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약간 좀 안 좋은 세상을 희망적으로 못 봐가지고 근데 약간 지금이면은 블랙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약간 퍼플 썸머라든지 약간 그 색깔이 좀 바뀔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네, 저 뒤에 안경 쓰신 분.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극중에서 그 바람개비 주신 분이 뭘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혹시 저승사자인가요? 네, 근데 항상 이제 그 인물이 거기에 한 번 나오고 마지막에 바닷가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 만들 당시에 좀 뭔가 제가 이렇게 해도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게 이제 그 캐릭터는 이제 지연이 생전에 정말 아무 같은 시간대에 어느 독립영화관에서 관객이 둘밖에 없는 영화를 보고 그냥 스쳐 지나간 정도의 인연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이제 건우가 있는 곳 방향으로 그 배우가 바다를 따라서 우측으로 걸어갈 때 그 우측 프레임 끝에 그 등대 건우가 서 있는 등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혀 사실 어떤 인과관계가 어떻게 보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어떤 이 새로운 인연이 시작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은 건우가 진심으로 그 둘의 추억이 있었던 공간을 다시 찾아서 공간이 아니라 둘의 추억이 있으니까 거기는 이제 장소가 되는 건데 그 장소를 다시 찾아서 그 진심으로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건우한테 의지가 될 누군가가 그곳으로 오고 있다 이걸 하려고 이제 그 캐릭터가 존재했던 건데 이제 제가 그거를 너무 좀
불명확하게 넣은 것 같아서 그 지점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승사자는 아니다. 네, 저승사자 아닌 걸로 판명됐습니다. 아, 저도 근데 이거 진짜 쓸데없는 건데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 중간에 그 거실에서 왜 이렇게 잠깐 휴가 나온 분인가? 그 배우분 나왔고 되게 쓸데없는 소리 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진짜 연기 전공 친구 진짜 그런 얘기하면 술 먹나? 이렇게 쓸데없는 거 가지고 이렇게 싸워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항상 제가 저 영화 만들 당시에 저렇게 모여 살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일단 뭐 연출하거나 연기하는 친구들이 4-5명이 모여 살면 맨날 밤에 소주 먹으면서 싸우고 이상한 소리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술 먹는 장면 같은 경우는 대본에 정확한 대사는 없었고 몇 번 이제 거기 나오는 인물들한테 이제 이슈들만 이렇게 정해서 저희가 몇 번 리허설을 해보고 이렇게 바로 슛에 들어갔었는데 뭐 평소에도 가끔 저랬기 때문에 이제 저도 촬영하면서도 되게 자연스럽다고 느꼈고 네 아마 저런 얘기하면서 싸우는 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실제로 몇 번 저랬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저는 약간 짜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진짜 너무 짜증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기 앉아있는 게 부처님이다 이러면서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있는 그래서 근데 그런 얘기 맞아 많이 할 때죠. 또 20대 대학생 때니까 그래도 한양대 연기전공부들 약간 연기의 본질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은 여기 배우분들도 있으니까 연기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또 물어볼 거 뭐 있을까? 얼마 받았냐 이런 거. 궁금한 게 그 중간에 이제 영어 쓰시는 두 남자분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다 전반적으로 연기가 안정돼 있고 차분한데 그 영어 쓰는 사람들도 차분하게 영어를 쓰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좀 과장된 연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감독님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이제 그게 원래 대본에는 이제 한글로 되어 있었는데 그 두 친구가 그걸 짜가지고 촬영장에 와서 한 번만 봐달라 그래서 봤는데 이것도 뭔가 근데 그 친구들이 워낙 평소에 진짜 그런 친구들이어서 그때는 조금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방식으로 하는 걸로 갔는데 최근에 저는 다시 보면서 저걸 그냥 한글로 써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네. 근데 영화에 나온 친구들 대체적으로 착하더라고요 애들이. 얘들 약간 순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갈등들이 생긴 게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오늘 아침에 대한민국 뒤흔든 비보관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랑이 뭔가 이런 생각을 아침부터 했는데 사실 이 두 친구 사이에 이제 사실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두 친구가 사랑에 빠지는 59분 10초부터 한 20분 정도 사실 이 사랑이 되게 슬쩍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두 배우가 영화 찍기 전에 대본을 볼 때 이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가 궁금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이걸 이제 스크립트를 먼저 받았을 때. 네. 고민이 이게 안 됐던 건 아니었는데 사실 뭐 그게 향후에 어떤 결과로 비춰질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기는 했었어요. 이게
퀴어 영화임을 이제 최대한 인지를 안 하는 쪽으로 마음을 먹었었고, 이게 같은 거고, 그 다른 이성에게, 그러니까 내가 현재 여자친구가 있는데 다른 이성에게 그 사랑을 느끼는 단계와 뭐 같게끔 내가 느낀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접근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뭐 크게 이렇게 뭐 어렵다거나 그 굉장히 곤란했다거나, 그게 근데 좀 이렇게 알아보고 리서치를 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누구한테 그런 사람을 이제 또 제가 찾는 것 자체가 약간 좀 그렇고, 주변에 이제 같이 있고 자연스럽게 제가 본 것들이면은 이제 관계가 없는데, 그런 것도 좀 그래서 저는 일단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었고, 그리고 그게 네. 그 제가 궁금했던 게 왜 사실은 저도 원나잇 온리라고 이게 극장에서 개봉했던 퀴어 영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걸 때도 비슷했던 게 왜 배우들은 사실은 감독이 되게 단순하고 직접적인 디렉션을 해주기를 되게 편안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 아사모산 이런 감정은 사실 이렇게 뭔가 직접적으로 뭔가 얘기하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머리로는 알지만 사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아사모산. 감사합니다. 네. 어떠세요? 그 선생님 어떠세요? 뭐 고민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게 크게 큰 고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뭘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냥 좀 더 계속 그냥 잘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 텍스트 자체를 좀 그런 고민을 했을 뿐이지, 약간 연기함에 있어서는 불편함은 크게 없었어요. 이게 제대하고 바로 찍으신 건가요? 네. 아, 그럼 불타지 뭐 그런 게 중요하겠어, 그죠? 불타오르잖아.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또 손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통 그 영화를 볼 때 정보를 거의 습득하지 않고 보는데, 이 영화는 우선 퀴어 영화인 건 알았고 제목에서 이들의 결말이 그렇게 밝다고 생각은 안 들었는데, 그 첫 장면에서 바로 이들의 관계의 결말을 딱 보여주시잖아요. 왜 그걸 첫 장면에 배치했는지가 좀. 일단 이 영화를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 쇼트가 이제 바다 위에 병이 떠 있는 거잖아요. 그 병이 누구에 의해서 던져졌었고, 그게 이제 해변으로 밀려오기까지의 순간들을 말하는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거는 아까 질문하셨던 그 캐릭터의 의미는 뭐냐, 그거하고도 연결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지점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일단 이 영화를 처음 준비를 할 때, 이 영화를 보고 사람들이 지금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정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그게 아니라 이별한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으면 저는 그 그리워하는 것도 진심으로 그리워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 당시에 제 나름의 판단은 그렇게 그걸 전달하고 싶어서, 이제 처음에 지연 결말이 죽은 채로 시작하고 무조건 그 지연이 남긴 메모로 이 영화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시간이 지난 후를 제외하고는 다 지연이 남긴 메모로 진행되는 영화이기 때문에, 처음에 지연이가 시작하자마자 장례식으로 시작하는 걸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아, 저 이것도 쓸데없는 건데요. 되게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뒤에 이제 이 헤어지고 나서 이 친구가 되게 배우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매니저도 있고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고 되게 유명해지는 건가요? 아, 되게 귀엽더라고요, 저는. 이게 사실 이제 삭제가 됐는데, 그 여자 2명 각각의 이제 두 친구가 만나서 여자
친구들의 이야기도 다 시간이 흐른 후에 있었거든요. 원래 그 지연과 만나던 수진이라는 친구는 나중에 기자가 돼가지고 이제 건우가 어느 정도 알려진 배우가 되고 이제 좀 건우가 이제 극중에서 굉장히 좀 의지할 곳이 없으면 나약한 인물이기 때문에 좀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나쁜 곳을 많이 드나들고 이런 설정이 있어서 이제 수진이가 후에 그것들을 이제 본인이 기자기 때문에 사진들을 다 찍어서 이제 뭐 건우 매니저를 찾아가서 뭐 하는 원래 그런 씬들도 있었고 거의 대화 드라마 뒤가 엄청 기네요. 그리고 이제 그 건우와 만나던 가은이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하고 싶었던 아나운서가 나중에 돼서 방송을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는데 이제 대신에 건우가 차에서 라디오 들을 때 목소리는 그 친구의 목소리고요. 근데 이제 영화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제 아쉽게 이제 이 둘의 관계에도 더 집중하려면 그 씬들을 빼야겠다 싶어서 아쉽게 빼게 되는데 아마 그게 빠지면서 또 약간 더 혼동스러움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장면이 들어갔으면 사실 퀴어 영화보다는 약간 청춘 영화에 가까울 수도 있겠네. 내 인물이 각자 성장하는 이야기가 주가 되니까 오히려 이 둘이 사랑하는 더 쭈그러들 거예요. 진짜 잠깐 눈 맞은 거 정도로 그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겠네요. 또 네 여기 지금 잠시만요 여기. 저 진짜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게 영화가 롱테이크잖아요. 저는 롱테이크에서 그 연기의 변화가 너무 섬세하게 잘 돼서 연출을 어떻게 하셨고 배우분들은 어떻게 연기하셨는지 사실 제일 궁금했었거든요. 각 장면마다 롱테이크에 있어서 그 감정의 변화의 지점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연출 어떻게 하고 배우분들이 어떻게 연기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주연 배우님부터. 네, 사실 이원영 감독님은 좀 섬세하게 배려하는 분이었어요. 뭐 다른 많은 좋은 감독님들도 그렇지만 그 어떤 부분들이었냐면은 뭐 이렇게 사람이 좀 많이 나오거나 이제 참여하는 인원이 많은 씬일 때는 알게 모르게 시간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 몇 시까지 저희를 불러서 뭐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다 아는 관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 촬영하러 우리가 모인 것은 좀 생경한데 근데도 뭐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지 이렇게 다 같이 모이고 나서 한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저희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끼리 뭔가 그 다음 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이제 사담도 하지만 그런 얘기를 또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공간에 있는 것이랑 거기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편안해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좀 배려를 많이 했었는데 뭐 하나 더 얘기하면은 뭐 여자친구랑 전화를 하는 씬인데 그 여자친구가 이제 그분이 이제 실제 배우분이 집에 있었거든요. 그분 집에 있고 이제 전화로 이제 우리가 이 씬을 이제 찍기로 하고 스피커폰으로 하기로 했는데 뭐 그런 것도 사실 뭐 슛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한 게 아니라 뭐 찍기 뭐 한 20분, 10분 전에 이제 제가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사실 저희는 얼굴을 잠깐 보고 만 사이긴 했는데 또 연인 연기를 통화로 해야 되니까 그런 시간을 충분히 저희가 통화를 하고 뭐 좀 천천히 이제 그 녹아들어서 딱히 특별히 배우들을 더 편안하게 해주고 더 이렇게 긴장을 풀어주고 할 필요가 없는 상태들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요. 근데 그리고 이미 저희 배우들 간에 이미 구축돼 있는 그 관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얘기를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주제만 정해지면은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약간 자연스럽게 계속 대화가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 가장 첫 번째로 중요했던 건 이제 이미 맺어진 관계가 깊었다는 게 조금 그런 시간들을 제가 오랫동안 가졌다는 거, 약간 준비를 계속 오랫동안 했었다는 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마이크 좀.
뭐 연기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분들이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롱테이크는 이제 지연의 메모로 가니까 모든 시간들이 다 분절돼서 이게 선형적이지 않은 시간이 계속 흐르는데 그러면은 그 보여주겠다고 선택한 부분은 최대한 쇼트를 나누지 말고 보여줘야 된다는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찍었습니다. 끝. 네. 저는 사실 그 제일 기억에 남는 커트는 그 뭐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쓸데없는 거 가지고 거실에서 싸우고 앉아있을 때 그때 그 옆방에서 건우 씨가 통하는 장면이 되게 좋더라고요. 어제 다시 보면서도 그 장면이 되게 마음에 오래 남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아무래도 독립장편이니까 예산도 그렇게 크지 않고 사실은 감독이 어떤 사실 이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사실 요령이라기보다 어떤 뭔가 이렇게 묘수 같은 게 필요한데 이 영화는 사실 그 촬영과 약간 빛을 또 인공적인 빛이 아니라 그런 빛들을 되게 잘 써서 인물을 되게 잘 감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그게 이 영화의 묘수였구나 생각이 들고 근데 생각해보면 그걸 안 물어봤네요. 이 두 분은 뭘 보고 캐스팅 하신 거예요? 이 두 분은 어쩌다가 캐스팅 이름도 본명 쓰시죠? 여기 극 중에 모든 분들이 본명으로 다 출연을 하셨고 일단 건우 같은 경우는 캐릭터가 이제 외모랑 목소리가 완전히 충돌하는 지점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이 되게 개인적으로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이 역할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우지연 배우는 그때 당시에 술자리에서 만나서 이제 우지연 배우가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눈빛이나 손동작이 그냥 그날 술을 마시면서 이 사람을 이 영화의 그 장소에 데려다 놓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아마 바로 며칠 있다가 제가 연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교를 같이 다니신 건 아니고 그 다른 자리에서 먼저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는 같이 다녔지만 이제 지연이 형 형이에요? 이게 부가 달라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렇게 막 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 여기도 연기랑 연출이 따로 나눠져 있는 네. 이 판타지 조금 깨드리면 사실 그 술자리는 저한테는 그 이학주 배우님이 사실 그 제가 어떤 작업을 시작할 때 여러 번 이런 식으로 맨 앞에 있을 때가 종종 많았거든요. 그 특히 장편 찍을 때는 항상 이학주 배우님이 만든 어떤 우연으로 이렇게 시작될 때가 있었는데 이날도 사실은 이학주 배우랑 그 이원영 감독이랑 다른 친구 한 명 이렇게 셋이서 술을 먹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간다. 내가 왜 가냐? 라고 하니까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하냐. 일단 가자. 그래서 이제 내가 가자고 해서 안 좋았던 적이 있냐. 그리고 따라 나섰다가 그날은 사실 그냥 오랜만에 만났다기보다 잘 모르고 서로 이제 좀 알려고 서로 이제 이름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재밌게 영화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또 좋은 어떤 기회가 돼가지고 너무 좋았죠. 사실 이학주 배우는 그날 셋이 있으면 좀 뻘쭘할까봐 저를 그냥 띄웠다고 나중에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왕십리판 콜미바이 원에이미 그렇게 시작하게 된 거군요. 근데 저도 사실 형이 사실 저도 이렇게 작업을 한 적은 없지만 사실 이렇게 영화제 디프리 같은 데서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되게 좋은 사람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다른 배우들과 다르게 배우들은 이제 아까 감독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냥 배우로서의 어떤 뭐 외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분을 만날 때마다 되게 그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오히려 먼저 드는 배우여서 되게 오래오래 작품 많이 하시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더블 너무 재밌어요.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네, 이제 시간이 아마 거의 맞죠? 심하이 할 때가 돼서 딱 한 번만 딱 질문을 받고 이제
끝을 내볼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말 안 하면은 또 언제 해보겠어요, 또 이분들. 그래서 혹시 없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나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이제 앞으로 감독님도 그렇고 배우분도 그렇고 저 어저께 형 다음 영화 하시는 그 감독님이랑 술 먹었어요. 그 뒤로 걷기. 네. 근데 그 감독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짜 거의 조지현이 거의 뭐 저거에서 문재인 대하듯이 막 되게 거의 진짜 너무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계셔서 그래서 제가 내일 같이 한다 하니까 오늘 오는 줄 알았는데 안 왔네. 그래서 여튼 네, 그 작품을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뭐 열심히 해가지고요. 자주 인사드리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아마 영화는 겨울밤에 그 장우진 감독님하고 같이 작업했던 겨울밤에가 이제 올겨울쯤에 이제 또 개봉을 할 것 같아요. 이제 그거만 짧게 전해드리고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가 이제 좀 시간이 걸렸지만 거칠 수 있는 단계들을 다 거쳐서 이렇게 극장에 걸리고 관객분들까지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 좀 감회가 많이 새롭고 좀 또 다른 어떤 의지를 다지게 되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함께 이렇게 해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관계자분들, 배우사분들 너무 이 영화에 끝까지 이제 함께 해준 분들 그리고 처음에 같이 시작했던 우리 동료들 너무 다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모더레이터님 수상소가 더위 조심하세요. 네,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왜 단편 영화도 많이 하셔서 이제 영화제 때마다 또 상영하고 이렇게 한 편씩 찍었던 것들 개봉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년 조금 마음들이 좀 달라지나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조금 네, 그게 저는 막 한꺼번에 막 엄청 다작을 해가지고 우르르 이렇게 쏟아낸 적은 없고 이제 늘 이렇게 가뭄에 콩나듯이 개봉을 하거나 이제 작품을 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생각들이 확 뒤집어지는 시기들이 뭐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랬다면은 요즘은 뭐 한 반년에 한 번 아니면 어떤 좀 긴 작품을 하나씩 끝낼 때마다 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확 뒤집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또 되게 새롭고 겪어본 일인데도 좀 새롭고 또 그게 오랜 시간 함께 했던 친구들하고 했다니까 또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살 건가? 네, 이제 올해 이제 7월에는 코미디 영화의 조단혁과 이제 단편 영화 몇 편과 10월에는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 사극 드라마로 찾아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다시 조금 힘든 시기를 좀 겪다가 다시 이제 마음 잡고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얼굴 자주 보여드리려고 노력 많이 할 거고요. 검은 여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년 전 오늘 강원도 고성 아야진항에서 폭죽 터뜨리면서 딱 시간도 아마 지금 10시 넘은 지금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찍을 때만 해도 그해 뭐 부산 영화제에서 상영할 수 있을지도 몰랐고 이렇게 극장에서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몰랐는데 참 뭐 새롭고 감사한 마음이고 혹시 뭐 계속 앞으로도 열심히 지금도 영화 준비하고 있고요. 끊임없이 계속 영화 만들 거고 그래도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뭐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도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잘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마 이게 규모가 조금 작은 규모로 개봉하긴 했지만 사실은 또 관객분들이 그 규모를 또 만들어 가시는 거니까 오늘 영화를 잘 보신 분들은 SNS나 이런 데 많이 홍보해 주시면 아마 이 영화가 조금 더 힘을 내서 오래오래 상영할 수 있는데 아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감독님이나 배우분들 앞으로도
작품 하신 거 많이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늦은 밤에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